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은 갈라파고스 맞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주재 유럽 기업의 이익단체인 주한유럽 상의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한 점을 소개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갈라파고스 규제로 가는 상법 개정안 누굴 위한 건가라고 역시 비슷한 논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이대로는 혁신 성장 요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선 한국경제신문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유럽 상의가 이제 이런 규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외국 자본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600조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00조 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1200조 원의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규제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따져볼 수 있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뭐 국내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또 기술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고 뭐 집을 마련하고 또 노후를 또 보장받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하고 정말 죽기 살고를 일하는 그런 근면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조건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 이윤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착취율이 높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자본의 이 착취와 수탈이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식물의 경우에 진화 과정에서 갈라파고스로 고립되면은 이것이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되거나 또 멸종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본은 뭐 그렇게 갈라파고스가 뭐고 어떤 것이든지 자본은 들어가게 되고 자본이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 때려 뭐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곳에 자본이 들어간다면 더 원시적 축적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 조건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비교는 굉장히 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기업 구매력 임금 한국 6,000달러 대 일본은 4,000달러다. 종업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을 대기업 임금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게 과연 노동 시간당 임금 단가인지 아닌지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사설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일본보다 더 장시간 노동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단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의 노동자들의 1인당 연봉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임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도 연관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 나라의 임금과 사회복지 제도가 미약한 나라의 임금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수입 측면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도 당연히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정기조 시정하라는 경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촛불 세력들이 볼 때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최소한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줄어들기커녕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 삶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통신대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망을 공짜로 통신망을 말하는 것이죠. 공짜로 여기면 통신사고 또 터진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경제적으로 요금 인하를 압박하면 사업자들은 당장 어디에서나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인데 망의 유지나 보안 개선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 지금 이 시설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이요. 그런데 이걸 요금 인하하고 결부시켰는데 실제는 민영화된 이후에 투기자본과 주주의 고배당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10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 정직 노동자를 내쫓았고 핵심 업무조차도 외주화를 통해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축소시켰죠. 그래서 그 돈을 주주 고배당으로 또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로 이렇게 빼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대란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감추고 요금이나 뭐 정부가 개입해서 요금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한국통신의 이윤이 줄어들어서 시설 투자를 축소하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아주 왜곡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대통령 법무법인 전 사무장도 공기업이사 권력 사유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권력을 잡은 세력이 핵심 요직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핵심 요직을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기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력에게 핵심 요직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이 낙하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핵심 요직에 뭐 공기업 이사가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혀 문외한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낙하산이라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낙하산을 문제로 삼는 것은 전혀 무관한 무능력한 또 거기에 그런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낙하산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나 선거에서 선출되었고 또 선출된 국민의 선택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고유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낙하산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임명된 사람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인물인가 아닌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저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 문화일보는 UAE 원전 독점권도 흔들 국익 훼손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독점 운영권마저 흔들리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탈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닙니다. 원전을 지속하고 있죠.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 폐쇄한 것은 이미 그 수명이 30년인데 고리 1호기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10년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연장한 것이 그것조차도 수명을 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 정책은 아니죠. 뭐 신고리 오르콕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원전 발전 용량은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에 비해서는 뭐 10배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원전이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탈원전이다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탈원전 정책이 진짜라면 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인데 왜 수출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국내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 정책도 펴는 겁니다. 그리고 UAE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건 탈원전 정책 관련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독점적 경영권을 독점 운영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은 아마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국의 그 영공 침해와 관련된 것인데요. 중앙일보는 미군이 훈련 멈추니 중국이 근육질 자랑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미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했다고 밝힌 엊그제 중국 군용기가 서해에서 한반도를 지나 동해까지 뚫고 나오는 등 우리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라고 하는 KADIZ 구역을 재집단할 듯이 하고 있다.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공식 항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를 조치해서 또 뭐 항의하고 이런 이제 수준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 공군기가 영공을 침해하면 우리나라 공군이 대응 비행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줘야지 그냥 문서로 얘기하거나 뭐 대사 불러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항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걸 만만하게 보고 계속적으로 영공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형 시험 발사체가 쏘올린 우주 항공시대 희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으로 뭐 200km 이상으로서 올렸다, 성공했다.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첫발된 한국형 발사체 미래 산업으로 기여한다. 역시 같은 논조로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 분야의 단일한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인력과 수백 명의 인력과 굉장히 그 수천억 원의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시험 발사체를 성공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은 뭐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한 번 쏠릴 때마다 그때 3천억 정도라고 했는데 한 번은 실패했고 뭐 한 번은 성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그 한국인 우주인을 그 우주로 보낸다든가 또 우주 발사체를 조급하게 외국기술을 들여가지고 발사의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의 이 기술 수준, 우리의 그 재정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이것을 정치 목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을 이제 할 경우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핵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한국도 그동안에 미국의 그런 입장, 서방 세계 입장에 편성해서 북한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 핵무기를 실어서 핵 공격을 하는 것인가 불법이다. 우리는 그냥 통신이라든가 상업적 이용으로 하는 발사체니까 이거는 뭐 국제사회에서도 합법이다. 이렇게만 이해되는데 그 차이점들도 국민들이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위성 발사체 자체가 과연 핵미사일과 무관한지 안 한지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용인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주산업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위성들이 이 대기권 밖에서 엄청나게 쏘아올려져 있고 각국이 이 우주 산업에 항공우주 산업에
이 경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게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기간이 지나서 또 대기권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떨어질 경우에 그 위험성이라든가, 또 이게 우주로 결국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또 우주 전쟁 문제라든가, 또 백성들은 가난하고 국민들은 정정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 비용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동시에 지적하면서 이런 항공우주산업이나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승기업 그 노조조합원의 사측 노무 담당자에 대한 이제 폭력을 둘러싸고 지금 일주일째 자원신문들이 이걸 이제 민주노총으로 끌어올려서 민주노총에 대한 하이에나식 총공세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과 없는 폭력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폭력, 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못 본 척한다. 여권은 민주노총의 불법에 확고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민노총의 중상 기업인은 뒷전이고 대법원장엔 과공, 사과하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기업 노조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는 왜 총연맹이 이번에 산하 노조에서 벌어진 이 폭력인데 왜 총연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뉴스도 아니고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민주노총을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승기업 노사가 이처럼 악화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2011년 5월 18일 유승기업 노조가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라는 그 파업을 한 거거든요. 이건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때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승기업은 아마 그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반대하면서 압박으로 시행을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합의를 이행하라고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노동자를 끌어내고 또 경찰이 불법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노동자를 짓밟았습니다. 그 2011년 그때 당시에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을 가했는데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대포차, 불법 차량이죠. 그걸 몰고 막아서는 이 조합원을 치고 달아난 거죠. 그리고 용역의 무자비한 폭력, 사진에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만은 수화기를 그냥 그 무거운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걸 던지고 어마어마한 폭력이 행사되면서 조합원의 두개골과 광대뼈가 함몰하는 등 25명 정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용역깡패는 거의 불구속 처리됐고 용역깡패를 고용한 유성기업 사용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유성기업은 여러 사업장에서 그런 불법을 이제 대리한 노조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 컨설팅 회사, 이들은 나중에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런 창조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가지고 철저하게 노조 파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1,300건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노조를 압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한 노동자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지금 승기업 조합원들이 우울증에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기업 사측은 자기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와 교섭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섭에 합의된 요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될 테고, 지금 금속노조, 현재 민주총 금속노조 산하 유승기업 지부 이 노조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조의 요구는 수용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노 갈등 유발을 통해서 한쪽을 깨어내면서 이쪽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유승엽 조합원들이 우발적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뭐 지난 8년 동안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해왔지만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011년 그때 당시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이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은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많이 받는 귀족 노동자로 그렇게 매도했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조나 조합원들이 당했던 그 폭력과 탄압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현재 민주노총을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일면에 톱으로 기사를 썼다면 아마 한 달 정도 이상을 일면 톱으로 사측의 폭력에 대해서 그 두개골이 함몰되고 대포차로 조합을 치고 달아나고 이런 것들을 일면 톱으로 한 달 이상 보도를 했어야 되지 할 정도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이 정말 뭐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보도되지 않는다. 이건 그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면 됐다. 하루면 된다. 근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주노총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불공정하고 언론 같지 않은 이 찌라시들의 이 폭력과 만행을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불균등하게 불평등하게 하나의 사건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1일 민중대회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촛불 갑옷 두르고 무법 자행하는 민노총 촛불 민심 왜곡 말라 라면서 12월 1일 민중대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 세력 설득할 용기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촛불 항쟁 과정에서 촛불 정부가 들어서 그 이후에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지지 세력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을 왜 삭감하냐?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탄력근로 지금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높은 노동 강도의 과로사를 비롯한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이걸 지금도 3개월 단위로 하면 연속 20주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이상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만약 1년 단위로 한다면 연속 18개월 연속 주당 64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을 과로사에 빠질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당 64시간이라고 하면 유럽의 단시간 시간 짧은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임금입니다. 이런 무모한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이상 노동자가 노예가 아닌 이상 이렇게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폭력 중에도 폭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 민주노총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농민들이 쌀값 한 공기당 300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쌀값을 보장해달라. 지금 쌀값이 수십 년째 제자리에 걸음이지 않습니까? 농약 비료 이런 또 노임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쌀값만 정체를 하고 있고 농민들이 식당에 가면 밥 한 공기 추가하면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쌀 한 공기 농민들이 농가에서 시장에 판매될 때는 200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300원을 보장해달라. 커피 한 잔만 해도 시내 고급 커피점에 가면 5,000, 6,000원이고 아무리 값싼 곳에 가도 2, 3,000 이렇게 되는데 300원을 보장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 이것이 무슨 촛불 지지 세력의 그런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빈민들은 강제 철거를 당하고 강제로 노전 단속을 당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에는 그 상인들이 정말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이런 요구들이 12월 1일 민중대회를 통해서 표출되고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촛불민심 왜곡 말라라든가 문재인 정부 이들을 뭐 지지세에 설득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리로 사설을 쓰는 것은 정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이 볼모로 집회 학부모 강제 동원한 한유총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유총이 서울 강화문에서 열리는 유치원 3법 반대 집회 학부모 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이 이건 불법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유치원을 국공립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의무교육을 얘기하면서 왜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빼는 것이죠? 그냥 수조원을 지원해주고 무방비 상태에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정말 민감한 나이에 정말 교육에 있어서 기초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이런 사적 영역에 사기업의 영역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공립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통령 방문 전날 체코 26년 전 국명 SNS 올린 외교부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제 올렸는데 이 사설에 보면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북미 비핵화 외교와 남북 화해 국면에서 외교부 패싱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능과 무기력하다 이렇게 이제 사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담당 공무원의 실수도 행정착오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이건 굉장히 외교적 결례죠. 이것은 뭐 해당국의 체코에 당연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책을 이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외교부 장관의 그런 무능과 과연 연결할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동아일보는 지금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아마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퇴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사퇴하라는 그 우회적인 압박을 이런 담당 공무원의 실수조차도 이렇게 사설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